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중상고 통합사회 한국사를 맡고 있는 권소연입니다. 자, 중상고 친구들 이제 기말고사가 끝이 났는데 올해 1학기 기말고사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기말고사 어떻게 출제됐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2학기 때는 중상고가 또 어떻게 출제가 될지 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여름방학 기간 때 어떤 점들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통합사회 이제 기말고사 총평인데요. 일단 시험 범위는 3단원, 5단원 또 작년과는 단원 자체가 구성이 좀 달랐었죠. 예년과 똑같이 이제 객관식 100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점이 기말고사 파트에서 지리 파트, 특히 기후 파트에서 난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도 사실은 작년보다도 난도가 좀 많이 높아졌었는데 그래도 등급컷 자체는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기말고사는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아마 1등급 컷이 80 후반 정도까지도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파트로 조금 선생님들이 확실하게 변별을 주셨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관 파트 출제 비중 많이 늘었죠. 사실 중간고사 때 너무 윤리 파트 출제 비중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관 파트의 출제 비중이 늘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윤리 파트가 사실 개념 자체는 많지는 않았어요. 학자들도 다른 학교 대비 이제 학자들의 수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나왔던 학자들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변형을 주면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가지고 이제 국어적으로 변형된 문장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학자들을 프린트해서 학자들이 주장한 걸 개념을 암기를 했어도 국어적 독해 능력이 조금 이제 어려웠던 친구들한테는 문제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윤리 파트가 사실 문제 길이 제시문 자체는 그렇게 길진 않았으나 이 한 문항 처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풀 때 이제 시험 시간 관리도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단원, 5단원 같은 경우는 특히 세계지리 파트요. 사실 작년에는 아예 지리 전담 선생님이 들어오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올해 이제 선생님들께서 정말 수능 선택 과목의 세계지리 수준의 이제 심화 논점들을 대거 가져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부교재만 달달달 암기를 하셨고 부교재에 있는 기후 그래프만 암기를 하셨다면은 변형된 기후 그래프를 많이 보지 못했던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체감 난도가 높았을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 파트가 기후 변형된 그래프 문제 같은 것도 출제량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한 문항 한 문항을 처리하는데 조금 시험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거라 생각이 돼서 이번 이제 중상고 기말고사는 시험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윤리 파트 예시 문항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형 문항이 들어갔죠. 질문 A에 동물은 감정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기계와 같은 존재인가? 이라면 자 그것에 이제 긍정을 하고 있는 가분 데카르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선지 구성을 중상고만의 스타일이죠. 사악하게 배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기억디귿 리을 리을 기억니은 디귿 그리고 5번 선지의 기억니은 디귿 리을인데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맞는 선지로 출제가 됐어서 내가 이제 정오 판단을 잘 하고도 설마 이게 다 맞겠어? 라는 불안감에 답을 바꿨다가 틀렸던 친구들도 저는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사회 파트에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파트이긴 한데 이제 데카르트랑 칸트랑 싱어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문제는 또 데카르트랑 칸트가 같은 인간 중심주의 학자들이고 싱어 같은 경우는 인간 플러스 일부 동물들까지 이제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이제 학자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이 파트에서는 어느 학자가 어느 범위까지 도덕적 지위를 인정했는지 그거를 잘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포인트였죠. 그 논리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체감 난도가 높았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국어적 변형 문제가 나왔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점이 높고 또 선택지도 이제 기억니은 디귿을 이런 식으로 조금 사악하게 배치를 한 마찬가지 문제여서 윤리가 굉장히 이제 오답률이 높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상고가 역대 한 번도 기출되지 않았던 이제 그래프 형태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늘 강조했던 문제죠. 온대기후에서 저희 대륙의 동안과 서안을 이제 구분하는 거. 저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 대륙의 서안에 그리고 아프리카 상단까지도 지중해성 기후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대륙의 동안에 이제 온대계절풍 기후를 이제 잡으면서 이런 형태의 우리가 강수량에서 월 평균 강수량 편차를 뽑는 문제, 우리는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뤄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 무난하게 맞았을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변형된 기후 그래프 출제돼서 좀 난도가 높았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남아메리카 대륙인데 여기서 이제 열대 기후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구분하세요 하는 문제.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 이런 형태의 그래프 처음 보는데요. 부교재 없었는데요 하고 이제 당황했을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는 저희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
친구들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열대기후에서 자, 이쪽에 고산기후 그리고 적도 지나가면 딱 열대우림기후, 열대우림기후 주변에 다 사바나 배치되는 거 계속 강조를 했었고, 특히나 이제 이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는 남반구 사바나 기후죠. 우리가 북반구 사바나 기후, 북반구 남반구 사바나 기후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분하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네, 친구들 무난히 맞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가 조금 흐릿한데, 마찬가지로 이제 기온 이제 1월, 7월 최고 난도, 최고 기온, 최저 기온 이제 구분하면서 이제 하는 문제, 이런 형태 문제들도 저희가 사실 지리를 굉장히 이제 심한 오점들의 문항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다 저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 접해봤던 것도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접해봤던 문제들이고요. 자, 그리고 5단원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조금 난도를 높으셔가지고 이제 대륙별 도시화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저희 본교재에서부터 연습을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이런 원그래프 형태의 문제는 저희가 딱 가운데를 중심을 잡아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X축, Y축을 비교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원의 형태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양의 개념이 달라진다. 이것도 같이 이제 숙지를 해가지고 무난히 맞았던 문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한국지리 파트에 연계돼서 5단원 파트에서는 조금 유기적으로 도심과 주변 지역의 이제 지하철 승하차 인원을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저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계속 봐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제 통사를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제공한 부교재를 암기만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제시문들, 처음 보는 형태의 그래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등급컷이 굉장히 많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상고는 이제 재개발의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가 작년부터 출제가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점선과 실선을 이제 가지고 구분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상대적 비교하는 3차원 그래프 말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도 저희가 계속, 사실 이거는 1학기 중간고사부터 저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다뤄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난하게 맞았던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중상고의 원래 스타일이 살짝 많이 돌아왔습니다. 기말고사 굉장히 개념 확인형 문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중간고사랑 또 다르게 기말고사는 뒷부분에서 굉장히 사료 분석형 문제보다는 이제 사료가 제시됐지만 사실상 개념 확인형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편리하게 출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중상고의 역배적 분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지엽적이고, 이거는 선생님들이 완전 틀리라고 100점 방중으로 틀리라고 내셨던 문제들도 좀 많이 눈여겨 보였는데, 그런 문항들이 지금 배점 구성이 좀 낮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상위권 위주로 이제 지금 변별을 가르겠다라면서 이제 사실상 틀리라고 문제를 내셨는데, 이 문제까지 이제 오답을 냈을 경우는 이제 이 문항이 이제 틀렸을 경우는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격은 크진 않지만, 문제는 거꾸로 정말 이제 평이한 문제, 기본 개념 확인형 문장에서 오답을 냈을 경우 더 큰 배점의 문제가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 등급 하락의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사 이제 시험에서는 실수를 한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타격이 클 거다. 차라리 남들 다 틀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쉬운 문제를 틀렸을 경우는 등급이 굉장히 하락할 위험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중상고가 이제 순서 배치 문장이 좀 많이 늘어났죠. 이제부터 이제 앞으로 남을 2학기도 이제 일제강점기랑 이제 현대사 파트 들어가면 굉장히 순서 맞추는 문제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순서 이제 맞추는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이제 뭐 1차 가보 개혁, 그리고 2차 가보 개혁 내용, 그리고 3차 가보 개혁 내용 계속 이제 구분을 해왔던 논점이어서 그거 활용한 친구들 뭐 순서를 몰라도 사실 그 포인트를 알았더라면 이제 문제 풀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좀 특이하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순서 나열하는 거, 이제 6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사건들을 이제 80년대 초반까지 사건들을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저랑 계속 지겹게 연습을 했던 파트라서 친구들 이제 무난하게 점수를 맞았던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도 역배점 문제였는데, 제가 요새 이게 유행이다. 비상교육 교과서를 쓰는 학교들은 지금 이 문제를 내고 있다. 광무개혁과 광무개혁 전에 있었던 개혁들을 구분하는 거. 그래서 우리 가보개혁이나 이제 나머지 사건들이 광무개혁 전과 후가 나뉜다. 그래서 독립협회 존재했을 때 뭐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광무개혁 전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비교하는 문제들 비상교육에서 지금 유행 타고 있습니다. 그 문제 이제 중상고도 정확하게 이제 출제가 되어가지고 이런 문항들이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료 확인형 문제에서는 이제 교과서 이제 자료에 있는 박은식의 한국통사가 이제 김옥균의 이야기를 물어보면서 나왔는데, 디귿선지 같은 경우는 철종의 딸과 결혼해서 왕실의 총애를 받았다. 이거는 같은 급진교합파인 박영효였죠. 이거 저희가 전날에 제가 막판에 이제 완전히 이거는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 라면서 이제 A4 용지에 요약본을 줬었는데, 거기에 그대로 구분돼 있던 거 출제가 그대로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 같은 경우도 이제 동학농민운동에서 좀 지역적인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사료에서 계속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잡았다면은 우리가 2차 가보게, 죄송해요. 2차 이제 봉기인 거를 알아서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적 개념 확인형 문제들이 좀 배점이 이제 작게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덕수궁 돌담길에서 러시아 공사관까지 나오는 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제공했던 문제 그대로 있었던 거 그대로 적중해서 등장을 했고요. 이제 이런 문항들이 이제 선생님이 아예 틀리라고 냈던 문장들이에요. 사실 이 지문까지 외웠던 친구들 얼마나 있을까라는 싶은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문제에 너무 이제 골몰을 해서 다른 문제를 이제 실수로 시간이 부족해서 틀렸던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더 타격이 컸었을 시험이다라는 걸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2학기에는 이제 어떤 논점이 나오냐면, 일단 통합사회는 대단원 1단원의 정치화법 논점이,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 이제 사회 시간에 배웠던 논점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단원의 이제 복지 파트에서 사회문화랑 연결돼서 이제 우리나라의 복지 구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작년부터 여기를 중상고가 굉장히 난도를 올렸습니다. 추론형 문제, 가정형 문제가 나오는 건 기본이고, 중상고가 마치 비문학처럼 실사례를 굉장히 길게 제시를 해주고, 이 개념들을 사례형으로 실제 개념들을 사례해서 우리가 배운 교과 개념을 뽑아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와서 굉장히 난도 높게 나왔었거든요. 그 문항이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지금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상고 계속 지금 통사 선생님 중에 일반 사회에서 선생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반 사회 스타일의 문제가 굉장히 강화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경제 파트가 2학기 기말고사에 몰려서 나오느라 선생님들이 조금 난도를 많이 못 올리셨어요. 진도 나가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런데 이제 경제 파트가 진도가 조금 조정이 되면은 좀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합사회에서 합리적 선택과 무역 원리화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랑 연계성이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산 플러스 독해력도 필요한 문항이라서 여러분들이 방학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상고 작년부터 이제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난도 높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올해 시험을 보고 느낀 점이, 중상고 선생님들이 이제 다가올 수능 통합 사회를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 1학년 친구들에게는 수능 통합 사회에서 주요 메인이 될 단원들 같은 경우 난도를 굉장히 올렸다라는 걸 좀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파트에서 이 합리적 선택과 무역 원리, 그리고 이제 분배적 교정적 정의, 그리고 정치화법과, 그리고 저기 사회문화 복지 파트는 반드시 우리 수능 통합 사회에서 꼭 나오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출제 난도를 올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리 파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금 예상외로 굉장히, 그러니까 난도를 하나를 올리신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중간 없이 그냥 최상 난이도를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4단원, 5단원 사실 여기 내용 자체는 평이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암기할 논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계 분쟁 지역 같은 거, 또 우리 주 자원, 그리고 인구 분포 같은 걸 조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부분 지도를 출제를 한다든지 하면은 좀 체감 난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점점 등급컷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일제강점기 파트를,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는 대한민국 파트 딱 깔끔하게 이제 출제를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상고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그 개념 확인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이번 파트에선 독립운동 단체, 인물, 특히나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지역적인 지역까지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는 친구들은 사실 한국사는 교과서 안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2학기 기말고사 때 교과서를 이제 조금씩 이제 한 번씩 회독을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파트를 오히려 친구들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데, 여러 정책 이름이라든지 경제 정책, 경제 상황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나와서 좀 친구들의 체감 난도가 높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파트에서 대한민국 파트 조금 약간 이야기를 읽는다 싶은 정도로 이제 교과서 회독을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상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들어서면서 이제 윤리 파트, 경제 파트 마찬가지로 어렵게 출제가 될 텐데, 법 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 사례 형태로 이제 연결이 돼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암기를 했다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랑 같이 이제 2학기 들어서면서 굉장히 이런 중상고만의 스타일과 같이 이제 문제를 대비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메꿔줄 테니까, 여름방학 때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윤리 파트, 경제 파트, 그리고 한국사 회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